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현지 시간 23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력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양국 경제 관계의 재균형을 이룰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핵 비확산 회의 참가 일정을 마친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현지 시간 23일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했습니다. 최 국장은 강연에서 북한은 핵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필요할 경우 미국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서방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면서 EU를 이끄는 프랑스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유도해야 한다는 건데 한 프랑스 외교장관은 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2시간 50분간의 양자회담을 마친 한불 외교장관은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특히 안보리 제재는 모든 회원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안보리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Corée du Nord, comme c'est vrai pour le Moyen-Orient, c'est un principe de base et les pays qui se mettent en infraction avec ces décisions en prennent la responsabilité.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핵 문제가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데 두 나라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이후 북한이 한 달 넘게 도발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프랑스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브뤼셀에서는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회동을 갖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프랑스와 스포츠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프랑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보수 통합을 위해 친박 청산을 결행한 자유한국당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호한 정책 기조와 지역 기반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길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의 탈당 권유 징계에 반발한 친박계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향해 비겁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탄핵 때는 숨어있다가 이제서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호가호위했다, 6년간 당을 농단했다는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충돌 지점은 홍 대표 귀국 직후 박 전 대통령 제명 결정을 위한 최고위원 회의와 이후 탈당 권유에 불응 의사를 분명히 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을 논의할 의원 총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 일부의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 등 사실상의 출당 조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의 정지 작업을 위한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설득이 여의치 않고 호남 중진 등 당내 반발도 여전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해 햇볕 정책을 포기하면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른 정당에선 어느 쪽과 통합이든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과 보수 통합은 예정대로 간다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야권 재편의 구도는 보수 통합이냐 중도 통합이냐를 떠나 국감 이후 바른정당 분당을 기점으로 헤쳐 보이는 방식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존 주택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로
주택 대출을 더 죄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오늘 발표됩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당정은 우선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더욱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이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계산해 담보대출 빚이 남아있는 주택 보유자가 또다시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해 가계부채 문제에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감에서도 가계부채 내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 등을 원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LTV하고 DTI 규제를 같이 완화를 했어요. 후유증 때문에 차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으로 이 가계부채 규모가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야당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채가 많은 상황 속에서는 부채 이자 갚는 데 급급하다. 이것이 소비로 전환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저금리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양대 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 위원장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한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50일이 지났지만 노정 교섭은 실무 단계의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며 제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5대 요구를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5대 요구는 비정규직의 노동 3권 보장,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 민주노총이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이달 안으로 법의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새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10월 안으로 법의 노조 문제, 교원평가 성과급 문제 정확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제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양대 지침을 폐기하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화 재개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노총 또한 대통령이 참여하는 8자 대화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양대 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할 계획이어서 노정간 대화 복원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정황이 경찰 추가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남경찰서는 어제 이영학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여러 명의 남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성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일부에서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등장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 관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과 함께 개에게 물리거나 위협을 당했다는 경험담이 줄을 이룬다는데요. 한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는 한 번 사람을 물었던 개는 반드시 또 물게 된다면서 초기에 예절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가 뉴스 배치 조작을 인정한 뒤 공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해명과 대표 명의의 사과문 발표에도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건 네이버가 기사 배치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같이 주목도가 높은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비공개로 붙이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네이버가 투명성을 위해 만드는 기구들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포털의 공정성을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헌혈을 많이 하는 10대, 20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혈액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혈용 혈액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환자에게 수술을 받으려면 수혈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의료기관까지 생겼다는데요.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부터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수혈을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러시아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근무 중인 여기자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반정부 성향의 한 민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테프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시간 23일 오후 1시쯤 방송사 건물에 한 괴한이 들이닥쳤고 괴한은 호신용 가스로 경비원을 제압한 뒤 곧바로 14층에 있는 방송사 보도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괴한은 이어 근무 중이던 보도국 부국장인 여성 기자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매일 밤 텔레파시로 그녀가 자신을 힘들게 했다며 횡설수설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은 정신 상태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빈민가에서 스페인 여성 관광객 한 명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0시 반쯤 리우시 남부에 있는 빈민가 호싱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경찰은 이 관광객이 탄 차량이 라르고두보이 아데이르 구역에서 경찰의 저지를 뚫고 전진하자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싱야 빈민가에서는 사건 1시간 전쯤 범죄 조직원들과 총격전을 벌이던 경찰관 2명과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프로골프 투어와 미국 프로농구의 최고 인기 스타들과 골프 라운딩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한 조를 이룬 사람은 NBA 우승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간판 스타 스테픈 커리와 PGA 세계 랭킹 2위인 조던 스피스, 그리고 스포츠 의류업체 언더아머의 CEO인 케빈 플랭크인데요. 이들은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골프장에서 친선 라운딩을 마쳤고 스코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허리케인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차 텍사스를 방문한 김에 이들과 라운딩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커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의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톱스타 예비부부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매체는 두 사람의 예식에 대해 주례가 없으며 사회는 송중기 씨의 친구가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송중기 씨의 소속사 측은 가수 옥주현 씨가 축가를 맡은 것 외에는 확정된 부분이 없어 마지막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와 옥주현 씨는 연예계 사모임을 통해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얼마 전에는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옥주현 씨가 출연 중인 뮤지컬을 관람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중 스타 커플이죠. 배우 추자연 씨와 우효광 씨 부부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현재 추자연 씨는 임신 2개월 차라고 하는데요. 임신 초기 단계인 만큼 방송 활동보다는 태교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중국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4월 결혼해 6개월 만에 예비부모가 됐습니다. 출근길도 쌀쌀합니다. 나오실 때에는 도톰한 겉옷을 챙기셔야겠는데요. 대부분 지방이 현재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열기도 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전라 동부와 경남 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방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츰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쾌청한 날씨에 늦가을을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20도, 청주와 대전 19도, 창원 19도, 대구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들이 많을 전망이고요.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니까요.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